예를 들면 낙폭 과대해서 물론 한 번에 1조 벌던 회사가 매출이 1조이던 회사가 갑자기 막 주가가 막 바닥을 치는데 한꺼번에 그런 회사가 매출 1000억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10분에 물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주가가 뭐 시간을 놔두면 멀리 보면은 뭐 제자리를 찾아올 겁니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의 생각은 첫 번째로는 낙폭 과대해서 한 20% 30% 올라올 수 있습니다. 뭐 올라올 수 제가 신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단기간에 뭐 한 20, 30%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지는 게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시장이 성장해서 갈 수 있는 성장이 높을까요? 전 당연히 시장이 성장해서 할 수 있는데 돈이 또 몰릴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이 낙폭해서 그 돈으로 올지 안 올지는 정말 그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그 산업이 돈을 잘 벌어야 그쪽으로 업황이 좋아지고 기업이 활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돈을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참 산업이 끝난 이후에 주식에 대해서 많이 털어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연결 지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론은 여러분 사지 말랍니다. 사지 마세요. 네. 사지 마십시오. 조선업은 사지 마십시오. 아니, 보지 마셔도 됩니다. 허나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왜? 유가, 금리, 환율, 그리고 경제, 산업, 기업, 사람 다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안에 제가 산업을 맡은 거고요. 옆에 훌륭하신 뭘 또, 에이. 네, 훌륭하신 분께서 큰 경제 상황과 통찰력을 담당하시는 그분이시고요. 저는 이제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설이 좀 중간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제 셰일가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셰일가스가 나올 겁니다. 언젠가 멀지 않았어요. 미국이 에너지를 바깥으로 수출을 안 했는데 이 에너지를 수출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마어마한 셰일가스 물량이 나올 거예요. 액화 LNG, 액화 천연가스 그거를 해외로 수출을 할 겁니다. 그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군가를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당연히 LNG 선이 나올 겁니다. 전문선. 거기에 대한 발전을 생겨날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낙폭 과대에서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물론 어느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갈 수 있을까요? 그 액화 석유가스를 다 소비할 것만큼 애들이 그렇게 그 나라 각국의 나라에서 석유를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소비를 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기름을 많이 소비하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갈 수 있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낙폭 과대거나 아니면 선별적으로 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성장하는 기업을 찾으려면 여러분 산업이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 자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혁신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가장 크게 나오는 겁니다. 산업 보실 때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산업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시장 이꼬르 산업입니다. 이꼬르 업황. 그렇죠. 근데 잠깐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잠깐 여담인데 제가 어제 밤에 새벽 한 12시인가 1시에 이렇게 때 막 이제 잠이 들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뭐라고요? 누군가 했더니 오바마야. 오바마가 전화가 왔는데 진짜요? 네, 진짜 힘들어 죽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세일가스 얘기가 나왔잖아. 미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사우디에서 저희 감산을 안 하는 바람에 계속 했잖아요. 그래갖고 영세한 중소 규모의 미국의 세일가스 업체들이 많이 도산을 했대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유가가 지금 반등을 했잖아요. 다시 한 그렇죠. 60달러 좀 갔잖아요. 그 다시 또 그 업체들에서 살아나는 업체들이 막 더 생산량을 늘리고 있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갖고 지진이 그렇게 난대요. 지진이.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래요? 특히 오클라호마주 같은 데서는 지진이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답니다. 그러는데 물론 지진이란 게 일본 강타한 그런 대규모 지진, 강진은 아니고 약간 미진이라고 해야 돼? 뭐야 그래? 살짝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 근데 그게 지진이 또 계속 좀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그게 한 가지 좀 무서운 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언젠가 강진이 올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오바마가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위로해줬어. 만약에 진짜 Hey boy, 그럼 내가 위로해줬다. 만약에 미국에 이렇게 안 웃겨? 여담이었어요? 근데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그건 사실이래요, 진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큰 위기네요. 지진이 그렇게 나죠. 전 세계 GDP 62조 달러 중에서 20%를 떠받치고 있는 미국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지 좀 두렵네요. 자, 그래서 제가 LNG 선을 이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약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LNG 선에서 대한 한국에서
가장 LNG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또 네 번째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네. 우리나라 빅3 중에 하나. 네. 왜 조선업을 조선주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러시죠. 네. 좀 현재-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우리나라 업체 보통 4가지 이제 중공업 업체라고 하면 조선업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렇죠. 빅3. 현대미포조선. 뭐 미포조선은 우리는 미포조선 안 쳐줘. 네, 3위까지 가자고. 그 중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아까 셰일가스를 세 번째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번째로 대우조선해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우조선해양은 LNG선에 전문화 특화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셰일가스가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수혜를 좀 볼 수 있겠지만 올해만 따져도 6월 2일 쪽 보니까 컨테이너 해운 선사인 덴마크 머스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 유명하죠. 네, 머스크. 전 세계 1위. 예, 전 세계 해운업을 거의 유럽이 최고입니다. 또 유럽이 해운업이 1위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죠? 유럽은 바닷길을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원래 나라 민족 성이 5대양 6대주라고 하시잖아요. 이 바닷길에 맨날 돌아다녔습니다. 어디 친구 가려도 배 타고 돌아다니고 천성적으로 해운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민족 성향이. 그래서 유럽은 해운업이 가장 이겁니다. 바이킹 후에 노르만족 영향이 컸겠죠.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자 올해 그 6월 1일까지 19,630만 TDU. TEU. 아, 근데 요거 좀 말 남기면 설명해 주시죠. 뭐 신문 같은 데 봐도 TEU급. TEU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